류이치 프로의 프리미엄 레슨 내용입니다. 자, 파트 1은 예쁜 스윙의 시작이네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일단 예쁜 스윙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준비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셋업을 했을 때 일반 골퍼분들이 이 기준점을 잘 헷갈려 하시고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 기준점들을 조금 잡아드리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류이치 프로의 프리미엄 레슨 파트 1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예쁜 스윙을 만들기 위해서 중요한 포인트들을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아이언은 무조건 볼의 위치가 내 왼쪽 귀 아래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나도 모르게 이렇게 기울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지면과 수직 라인으로 딱 만들어졌을 때가 정확한 셋업을 했다라고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미드백 스윙 갔을 때 왼쪽 겨드랑이나 오른쪽 겨드랑이가 절대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손등에 카드를 이렇게 껴줍니다. 지지대를 유지하면서 백스윙 탑까지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왼쪽 손등과 페이스의 모양이 너무 닫히거나 열리지 않고 딱 스퀘어한 모양으로 백스윙 탑까지 가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류이체 프로입니다. 자, 제가 가져온 레슨 주제는요, 예쁜 스윙 만들기인데요. 자, 예전에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보기 좋은 떡이 먹기에도 좋다. 이런 뜻이 있는 속담이 있는데, 이 속담의 뜻은요, 내용이 알차면 겉모습도 예쁘다. 또는 이제 겉모습도 예쁘게 꾸밀 필요가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골퍼분들이라면 누구나 멋지고 예쁜 스윙을 만들고 싶어하고 또 그런 스윙을 가지고 플레이를 하는 게 정말 꿈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예쁜 스윙을 만들기 위해서 중요한 포인트들을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예쁘고 좀 일정한 스윙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정한 셋업, 어드레스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제가 오늘 설명드린 이 어드레스 부분에서 들었을 때 나 그 정도는 나도 알아 라고 할 수는 있는데요. 일반 골퍼분들은 프로들만큼 연습량이 이렇게 많지도 않고 또 일정한 루틴이나 일정한 스윙을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막상 내가 연습장에서 연습을 하거나 또 코스에 나가서 어드레스를 했을 때 뭔가 내 느낌에는 바른 위치에 볼을 놓은 것 같은데 앞에서 찍어서 보면 막 왼발에 많이 치우쳐져 있고 또는 나는 손을 약간 핸드 퍼스트 한 것 같은데 앞에서 찍어보면 약간 뒤에 가 있고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금씩 편차가 심하게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하나하나 짚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볼 위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이제 7번 아이언인데 7번 아이언을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쉽게 아이언은 무조건 볼의 위치가 내 왼쪽 귀 아래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셋업을 해주시고 그런데 여기서 의문점이 드실 수가 있어요. 숏아이언은 7번 아이언보다 조금 오른쪽으로 가 있고 또 롱아이언은 7번보다 좀 왼쪽으로 놓아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는데요. 자, 볼의 위치는 똑같이 귀에 둡니다. 자, 귀에 두는데 이 오른발을 이동함으로써 볼의 위치를 조금 변경할 수가 있어요. 자, 제가 7번을 기준으로 이렇게 셋업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9번이나 뭐 피칭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오른발만 살짝 와주면 돼요. 왼쪽으로. 그러면 어때요? 볼의 위치가 아까 여기 가운데 살짝 왼쪽에서 약간 오른쪽으로 약간 이동이 됐죠. 네. 그러니까 이 중심축만 잘 기억해 준 상태에서 오른발만 움직여 주시면 훨씬 쉽게 기준점이 잡힌 상태에서 볼의 위치를 체크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드라이버랑 우드는요, 그러면 왼쪽 귀가 아니라 왼쪽 겨드랑이에 맞춰주시면 돼요. 왼쪽 겨드랑이에 맞춰주시면 자연스럽게 볼의 위치가 아이언보다는 이렇게 왼쪽으로 이동이 되겠죠.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럼 유틸리티는 어떻게 놔야 되나요? 하고 물어보시는데 그럼 가운데 두시면 돼요. 이 귀랑 겨드랑이 사이 정도 그렇게 기준점을 잡고 셋업을 하시면 볼의 위치가 크게 많이 벗어나지 않고 조금 일정한 위치에 놓고 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이제 손의 위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자, 정면에서 봤을 때 어떤 분들은 셋업을 했을 때 이렇게 손이 뒤로 볼보다 뒤로 빠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나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셋업을 했을 때 기준점이 없으면 뒤로 갈 수도 있고요. 앞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왼손을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셋업을 했을 때 이 왼손이 내 볼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항상. 근데 이 왼손이 볼보다 뒤에 있다? 그러면 어때요? 로프트 각도 제 각보다 뒤로 누워 있고 손의 위치도 많이 빠져 있죠. 그리고 볼보다 손이 앞으로 많이 나가 있으면 어때요? 로프트가 많이 세워지고 손의 위치도 왼쪽 허벅지를 벗어나죠. 네. 이렇게 되면 어때요? 예쁘나요? 셋업이? 아니요, 안 예뻐요. 이상하죠. 네. 네. 예쁜 스윙을 만들기 위해서는 예쁜 셋업도 중요합니다. 자, 손의 위치와 볼의 위치를 잘 체크해 주시고 스윙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의 위치랑 손의 위치를 생각을 하면서 한번 스윙을 해볼게요. 자, 7번이니까 그냥 왼쪽 귀 아래 두고 손의 위치는 항상 볼 위에 둔다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샷. 그래서 항상 잊지 마시고 볼의 위치, 손의 위치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요. 이 상체의 측면과 정면에서 봤을 때 이 기울기, 이 앞뒤 기울기, 좌우 기울기에 대해서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 부분은요. 어떻게 내가 체크를 해야 하냐? 자, 먼저 측면에서 봤을 때 이 기울기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어드레스 했을 때 제가 약간 뒤로 앉아봤어요. 체중이 뒤로 많이 빠져 있죠. 네. 자, 이러면 제가 겨드랑이에서 클럽을 이렇게 수직으로 떨어뜨렸을 때 이 선이 내 허벅지 가운데를 지나가죠. 네. 이렇게 되면 나는 체중이 뒤로 많이 빠져 있고 앉아 있는 셋업을 하시는 거예요. 자, 반대로 제가 발가락 쪽으로 좀 과하게 이렇게 체중을 앞쪽으로 실어서 한번 셋업을 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는 제가 이 겨드랑이에서 클럽을 딱 떨어뜨리면 어때요? 발보다 좀 앞에 바깥쪽이네요. 있는 앞에 거예요. 있고 몸을 스치지를 않죠. 다리를, 네. 하체를.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올바른 기울기냐? 측면에서 봤을 때. 자, 셋업을 했을 때 오른쪽 겨드랑이에서부터 내 무릎 끝이 이렇게 지나서 발등에 떨어지는 라인. 요 라인을 해야 내가 너무 앞이나 너무 뒤로 가지 않고 딱 아치 쪽에 내가 체중이 실려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연습장 가시면은 그 뭐 측면에 거울이 있거나 뭐 비치는 유리가 있을 경우에는 그냥 간단하게 셋업을 해보고 이 상태에서 그냥 내가 한번 툭 떨어뜨려 보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내가 만약에 많이 뒤로 가 있으면 조금만 가면 돼요. 앞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너무 앞으로 가 있으면 조금 뒤로 조정해 주시면 돼요. 그때 이 기준점이 이 겨드랑이 라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측면에서 기울기는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좋고요. 자, 정면에서는 자, 우리가 셋업을 하면 그런 얘기가 되게 많잖아요. 이 박스 안에 몸이 있는 상태에서 셋업을 이렇게 배우죠, 처음에. 네. 그런데 볼을 뭐 롱아이언이나 뭐 긴 클럽을 많이 치거나 아니면 좀 띄우려고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기울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마추어 분들 특히. 근데 이런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체크를 해야 하냐? 자, 제가 과하게 한번 기울여 볼게요. 오른쪽으로. 자, 이 상태에서 제가 클럽을 한번 들면 클럽이 지금 오른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는 게 보이시죠? 육안으로. 네. 자, 제가 봐도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반대로 이렇게 볼 쪽으로 한번 나가서 셋업을 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면 샤프트가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죠. 네. 자, 이렇게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박스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기울기가 과하게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기울어졌다는 것을 체크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셋업을 내가 딱 박스 안에서 셋업을 정확하게 했을 때 클럽을 딱 들어보면 이렇게 수직 라인으로 지면과 수직 라인으로 딱 만들어졌을 때가 내 상체 기울기가 너무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지 않고 정확한 셋업을 했다라고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그냥 셋업을 하고 그냥 내 육안으로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내가 많이 찌그러졌구나 오른쪽으로. 그럼 살짝 세우시면 됩니다. 그 다음 다시 체크를 해보시는 거죠. 근데 딱 90도가 돼야 될까요? 아이언도 살짝 기울기가 딱 있어야 될까요? 90도라기보다 그냥 육안으로 봤을 때 너무 샤프트 끝이 요렇게 또는 요렇게 나가지 않고 약간 요렇게 수직 라인 안에만 범위 안에만 있으면 자연스럽게 잘 셋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그러면 상체 기울기 한번 체크를 하면서 한번 쳐볼게요. 자, 오른쪽 겨드랑이 라인 그리고 앞에서 봤을 때 이제 상체 기울기 자, 체크를 하고
샤. 자,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상체와 하체의 정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제 방향을 딱 섰을 때 그냥 발끝을 이렇게 내 타겟 라인과 잘 맞추고 셋업을 했을 때, 아, 나 잘 섰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맞는데 내가 발끝을 잘 맞췄는데 무릎이나 골반이 틀어져 있으면, 자, 보세요. 제가 왼쪽 무릎을 한번 펴볼게요. 그럼 오른쪽 무릎이 많이 굽혀져 있고 거기에 따라서 골반도 같이 돌아가겠죠. 네. 왼쪽으로 열리게 되겠죠. 그럼 내가 아무리 발끝을 잘 맞춘다고 하더라도 몸은 이미 열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발끝과 무릎과 골반이 평행하지가 않겠죠. 그리고 반대로 오른쪽 무릎이 많이 펴져 있고 왼쪽이 굽혀진 상태에서는 골반이 이렇게 닫아져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항상 내가 봤을 때 발끝, 무릎, 골반 라인을 평행하게 딱 맞춰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방향을 왼쪽으로 틀 때도 그냥 발만 요렇게 또는 무릎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발끝과 무릎과 골반이 전체적으로 같이 이렇게 움직여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항상 체크해 주시고요. 상체는 우리가 셋업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항상 이 부분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립을 잡으면 오른손이 항상 아래에 있죠. 그러면 오른쪽 어깨랑 오른쪽 팔꿈치는 자연스럽게 아래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상체의 기울기가 이렇게 틸트가 생기겠죠. 그래서 측면에서 봤을 때 제 오른쪽 팔꿈치 위로 살짝 왼쪽 팔꿈치 안쪽이 보일락말락하게 보일 거예요. 지금 측면에서 보면. 그런데 대부분 아마추어 골퍼분들은 보면 이렇게 셋업을 하실 때 맞아요. 그립을 잡을 때 이렇게 가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네, 많이 보셨죠? 네, 저 많이 봤어요. 네, 그러면 어때요? 오른쪽 팔꿈치 뒷부분만 보이지 제 왼쪽 팔꿈치 안쪽은 아예 보이지가 않을 거예요. 네. 그래서 항상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왼쪽 안쪽 팔꿈치가 보일락말락, 보일 듯 말 듯하게 셋업을 해주시는 게 내 어깨 정렬을 잘 맞출 수 있다는 점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총 정리해드렸던 이 셋업을 제가 체크를 하면서 한번 스윙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볼의 위치, 손의 위치, 그리고 상체 기울기, 상하체 정렬 체크하고 샤. 자, 이렇게 예쁜 셋업, 어드레스를 잘 만들었으면 이제 스윙을 시작을 해야겠죠. 자, 예쁜 백스윙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제가 백스윙을 올라갔을 때 여기를 탑이라고 했을 때 이 가슴 부분, 하프 스윙까지를 제가 미드 백스윙이라고 오늘 이야기를 할게요. 자, 제가 생각했을 때 예쁜 백스윙을, 일정한 백스윙을 잘 만들기 위해서는 이 미드 백스윙이 다니는 이 손의 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미드 백스윙을 올라가는 길에 지금 손이 뒤로 빠져 있죠. 네. 자,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상태에서 백스윙을 이렇게 마무리하시는 분은 없죠. 네. 이 상태에서 대부분은 보상 동작으로 이렇게 쏠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이렇게 되면 스윙도 안 예쁘고 다운 스윙 연결할 때 또 문제가 많이 생기겠죠. 거기에 따른 보상 동작을 또 하게 되겠죠. 자, 반대로 또 백스윙을 들었을 때 이렇게 바깥으로 많이 이렇게 과하게 가시는 분들, 이 상태에서 백스윙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여기서 또 뒤로 빠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이 상태에서는 또 엎어친다든지
또 너무 뒤에서 빠진다든지 이런 또 보상 동작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상 동작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 미드 백스윙부터 좀 일정하게 만들어 주는 게 이제 올바른 백스윙을 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체크하셔야 될 부분이 내가 미드 백스윙을 딱 들었을 때 손이 항상 가슴 앞에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뒤로 빠지거나 이렇게 앞으로 나가지 않게 항상 가슴 앞에 이렇게 위치하게끔 체크를 해주시면 좋아요. 그런데 이게 또 내가 머리로는 알아요. 프로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가슴 앞에 항상 두고 스윙을 해야지 해도 내가 너무 이렇게 뒤로 빠지거나 밖으로 빠지는 스윙을 계속 해오셨던 분들은 나는 가운데로 올리는 것 같은데 자꾸 벌어지거나 뒤로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 제가 혼자서도 연습을 미드 백스윙을 만드는 길을 만드는 연습법을 제가 하나 준비했는데요. 자, 이 수건을 가져왔습니다. 이거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이 연습 방법을. 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수건이 없으면은 그냥 저런 헤드 커버를 양쪽에 끼우고 이렇게 끼운 상태에서 겨드랑이 끼운 상태에서 스윙을 해보셔도 좋아요. 근데 이 연습 방법을 할 때는 뭔가 내가 막 멀리 보내거나 풀스윙을 하려는 이미지보다는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이 미드 백스윙을 일정하게 예쁘게 잘 만들기 위한 연습 방법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요거는 그냥 내가 하프 스윙만 한다. 반만 들어서 반만 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겨드랑이에 이렇게 수건을 잘 끼우고 미드 백스윙을 만들고 회전하고 여기까지만 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이렇게 끼우고 볼을 치려고 하면 힘을 못 쓰거나 아예 느낌이 안 오실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끼운 상태에서 연습 스윙을 좀 충분히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이 손이 다니는 길을 익히는 게 굉장히 수월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한번 쳐볼게요. 저는 자, 겨드랑이 이렇게 딱 수건을 끼운 상태에서 자, 손이 다니는 길이 이 상태는 양쪽에 수건이 끼워져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떨어지거나 팔이 네. 또는 너무 붙어버리면 되게 어색해요. 이상하죠, 스윙이. 예쁘지가 않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겨드랑이에 딱 조여주시고 손이 다니는 길을 잘 체크하면서 샷. 이렇게 스윙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이렇게 껴놓고 스윙만 하면 손이 내 몸 앞에 있나요? 자연스럽게 네. 어. 그러니까 여기서 백스윙을 딱 들었을 때 약간 오른쪽은 떨어질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우리는 미드 백스윙을 연습하는 방법이기 네. 때문에 미드 백스윙 갔을 때 왼쪽 겨드랑이나 오른쪽 겨드랑이가 절대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쪽 겨드랑이를 딱 좋은 상태에서 이렇게 손이 다니는 길을 연습 스윙이나 볼을 치면서 충분히 익혀주시면 이 미드 백스윙이 일정하게 잘 올라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백스윙을 만드는 거는 훨씬 이렇게 뒤로 빠지거나 앞으로 빠질 때보다는 수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일정하게 올리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끼운 상태에서 연습 스윙을 하셔도 좋고요. 그냥 그게 나는 익숙하다 한번 쳐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반만 들어서 근데 이렇게 쳐도 내가 풀스윙 한 것보다 막 크게 거리 차이가 나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스윙이 굉장히 깔끔해 보여요. 그렇죠. 뭔가 잔동작이 많이 네. 없기 때문에 보기에도 되게 깔끔하고 조금 일정한 손의 길이 만들어지실 겁니다. 이제 미드 백스윙 잘 만들었으면 이제 백스윙 탑까지 예쁘게 만들어야겠죠. 백스윙 탑에서 예쁜 모양 어떻게 체크할 수 있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대부분 백스윙 올라갔을 때 가장 이상적인 손과 페이스의 위치를 잘 생각해 보시면 어떤 분들은 손등이 이렇게 하늘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헤드가 지금 하늘을 보고 있죠. 네. 자, 이 상태를 헤드 페이스가 닫혀 있다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이 상태에서 그대로 내려오면 헤드가 이렇게 닫혀 맞겠죠. 자, 반대로 내가 백스윙을 올렸을 때 왼쪽 손목이 이렇게 과하게 꺾이면 페이스는 어디를 보고 있을까요? 정면? 그렇죠. 약간 같아요. 정면을 보고 있죠. 네. 그래서 이 상태를 우리는 열려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닫히고 열리고 이 모양이 백스윙이 많이 틀어지면은
백스윙 올라갔을 때 굉장히 모양이 예쁘지가 않아요. 자, 우리의 주제는 예쁜 스윙을 만드는 거잖아요. 자, 어떻게 하면 그러면 예쁜 백스윙을 만들 수 있냐? 기억하셔야 될 게 왼쪽 손등과 내 페이스의 방향은 항상 같이 다닌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손등이 하늘을 보면 페이스도 자동적으로 하늘을 볼 거고요. 손목이 꺾여 있으면 자동적으로 페이스도 정면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을 가져왔는데요. 연습 방법도 돼요. 이런 카드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네. 이 카드 다들 있으시죠? 장갑을 이렇게 꼈을 때 이 손등에 카드를 이렇게 껴줍니다. 자, 이렇게 꼈어요, 제가. 이렇게 꼈어요. 자, 낀 상태에서 제가 백스윙을 한번 헤드를 닫아보려고 할게요. 닫으려고 했을 때 여기가 굉장히 아파요, 손등이. 네. 손등이 아파요. 카드를 딱 대고 있기 때문에. 또 반대로 이렇게 꺾어볼게요. 꺾었을 때도 과하게 꺾이지도 않고 손목이 굉장히 아픕니다. 자, 그래서 이 카드를 내 장갑에 끼우고 나서 백스윙을 한번 들어보시면요. 약간 느낌에 좀 깁스를 한 것 같은 느낌이 드실 수도 있어요, 손목에. 네. 그래서 지지대가 딱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지지대를 유지하면서 백스윙 탑까지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왼쪽 손등과 페이스의 모양이 너무 닫히거나 열리지 않고 딱 스퀘어한 모양으로 백스윙 탑까지 가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많이 열리고 닫히고 하시는 분들은요. 이 카드를 딱 장갑에 끼워 보시고 백스윙을 한번 들어보세요. 들었을 때 어딘가 모르게 내가 좀 아프다 또는 좀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내가 손목이 많이 과하게 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카드를 딱 지지대라고 생각을 하시고 내 손목에 깁스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대로 방향을 유지하면서 이 각을 유지하면서 탑까지 올리는 연습을 해주시면 훨씬 좋으실 거예요. 자, 이거를 끼우고 그냥 쳐보셔도 돼요. 제가 한번 끼우고 한번 쳐볼게요. 그냥 손등의 각을 그대로 유지한다 생각하고 샷. 굿샷. 좀 그러면 뭔가 코킹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분들 계실 것 같거든요. 코킹이 잘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코킹은 제가 지금 카드를 끼우고 있는데 카드를 끼운 상태에서 이렇게는 자연스럽게 움직여져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거는 헤드가 닫히고 열리고 닫힐 때 손목 모양은 이렇게 되죠. 그러면 카드가 뒤에 덧대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손목이 굉장히 아파요.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해도 더 이상 가지도 않고 아파요. 그렇기 때문에 코킹을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지 내 페이스와 손등이 열리고 닫히고 이 정도를 좀 체크하고 좀 느낄 수 있는 연습 방법이기 때문에 코킹이 뭐 안 될 것 같다, 좀 제한적일 것 같다 이런 고민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백스윙 때는 지금 카드를 덧대 놓은 게 움직여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게 잘했다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다운스윙이 내려와서 피니시까지 넘어갈 때는 어떤 느낌인지 한번 설명해 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백스윙 하고 우리가 피니시가 넘어갔을 때는 왼쪽 손목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꺾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백스윙에 대한 연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끼고 만약에 치신다고 하시면은 피니시를 끝까지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여기까지만 끊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피니시 때 손목이 이렇게 꺾이잖아요. 네. 이 꺾이는 부분은 당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백스윙 때는 이게 이렇게 꺾이면 안 되겠지만 피니시 할 때는 이렇게 꺾여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 동작을 맞게 되면 또 거기에 대한 또 오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내가 끼우고 연습을 한번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피니시를 다 가져가지 마시고 여기까지만 하셔도 돼요. 지금 포인트는 여기서 예쁜 스윙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점 참고해서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류이체 프로입니다. 제가 1주 차에는 셋업을 할 때 어떤 기준, 그리고 어떤 부분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셋업을 해야 되는지 알려드렸었죠. 그리고 셋업을 잘 하고 나서 이제 올바른 백스윙, 효율적인 백스윙을 만들기 위한 기준점과 그리고 어떤 타입으로 내가 백스윙이 들어지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예쁘게 백스윙을 잘 만들었으면 이제 임팩트를 하기 전에 우리가 무조건 하는 동작이 있죠. 바로 다운스윙인데요. 이 다운스윙을 어떻게 하면 좀 효과적으로,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운스윙을 할 때요.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요. 다운스윙을 할 때 막 하체를 역동적으로 잘 써야 돼. 막 힘을 주면서 회전을 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제 다운스윙 할 때 다운스윙의 시퀀스, 순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어드레스를 한번 해볼게요. 자, 어드레스를 하고 백스윙을 시작할 때 헤드가 먼저 가죠. 1번. 그리고 2번은 손. 3번은 조금 더 회전하다 보면 왼쪽 어깨가 조금 이렇게 움직이죠. 그러면 왼쪽 어깨가 3번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제가. 그 다음에 조금 더 회전하면 골반이 움직이죠. 4번이에요. 마지막에 살짝 왼쪽 무릎이 따라오면서 이제 5번이 마지막 순서로 따라옵니다. 자, 이렇게 잘 백스윙을 만들었으면 이제 내려오는 순서는 1, 2, 3, 4, 5 갔으면 반대로 5번 왼쪽 무릎이 오고 그 다음에 골반이 회전을 하고 4번 그 다음에 3번 왼쪽 어깨가 오고 그 다음 2번 손이 오고 1번 마지막으로 헤드가 옵니다. 자, 그래서 이 순서대로 1, 2, 3, 4, 5 올라가고 그 다음에 반대로 5, 4, 3, 2, 1 이 순서만 잘 만들어줘도 정말 예쁘고 효율적인 스윙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 이유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다운스윙 할 때 뭐 레깅 동작, 그리고 뭐 인사이드 궤도, 또 그다음에 엑스펙터 뭐 이런 말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이 순서만 잘 지켜져도 이 세 가지가 다 나올 수밖에 없는 스윙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은 레깅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따로. 레깅을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제 스윙을 보니까 레깅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기 자랑인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그래서 레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잘 보니까 저는 정말 순서만 그냥 지키면서 순서대로 이렇게 잘 회전을 했을 뿐인데 보면은 손목각도 잘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궤도도 엎어치는 게 아니고 인사이드로 잘 끌고 내려오고 자, 이런 경우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레깅을 네. 하려고 하지 않아도 순서만 맞아도 레깅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제가 1, 2, 3, 4, 5 갔어요. 여기서 3번. 3번이 어디였죠, 아까? 어깨요. 어깨죠. 어깨부터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돼버리면 순서가 틀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손목을 풀어서 맞춘다거나 또는 궤도 자체가 측면에서 보면 왼쪽 어깨부터 가버리면 어때요? 벌써 앞으로 나와버리죠. 네. 그럼 이 면이 엎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인사이드 궤도를 절대로 치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힘과 스피드와는 별개로 이 다운스윙의 베이스 자체를 이 순서만 잘 지키면서 내가 움직여주면 레깅, 그 다음에 인사이드 궤도로 잘 떨어지는 스윙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또 마지막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엑스펙터라는 게 있어요. 혹시 네. 아세요? 네, 저는 대충 어깨 라인과 이 골반 라인에 이렇게 꼬여짐의 그런 각도? 극대화시키는 네. 그쵸. 자, 그게 바로 엑스펙터라는 게 내가 큰 힘을 막 이렇게 손에 힘을 주고 막 이렇게 휘두르지 않아도 이 엑스펙터를 잘 이용을 하면은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뭔가 스프링이 쫙 꼬였다가 탕 하고 풀리는 이 탄성처럼 스윙에서 이걸 적용할 수 있다는 건데요. 쉽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렇게 백스윙을 갔어요. 갔을 때 이 왼쪽 어깨와 왼쪽 무릎을 한번 봐주세요. 여기서 내가 최대치로 꼬였어요. 근데 이제 다운스윙 때 전환 동작이라는 걸 하게 되잖아요. 이때 왼쪽 무릎만 가면 왼쪽 어깨랑 왼쪽 무릎이 조금 더 간격이 벌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거리가 많이 나가는 선수들 보면 거의 하체가 여기서 먼저 이렇게 출발하면서 다운스윙을 전환 시작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순서만 내가 잘 지켜주면서 내려와줘도
좀 전에 설명드린 레깅, 인사이드 궤도, 그 다음에 엑스팩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드릴 이 다운스윙의 기본 중에 기본, 이 순서 1, 2, 3, 4, 5, 5, 4, 3, 2, 1 요거를 항상 기억해 주시고 힘과 스피드와는 별개로 이 순서만 조금 지키면서 연습 스윙 할 때도 순서를 잘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1번 클럽, 그 다음 2번 손, 3번 왼쪽 어깨, 그 다음에 4번 골반, 마지막에 왼쪽 무릎, 그 다음 반대로 5번 왼쪽 무릎, 4번 골반, 3번 왼쪽 어깨, 그 다음 2번 손, 마지막에 헤드. 이 순서만 잘 맞춰줘도 이렇게 효율적인 스윙을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기본적인 베이스를 잘 했다는 가정하에 요즘에는 이제 미디어가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뭐 유튜브나 다른 인터넷에 뭐 하체를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다운스윙에 대해서 검색을 하면 정말 많은 영상과 정말 많은 레슨 내용이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하체를 잘 써야 된다. 하체를 역동적으로 많이 써야지 거리가 많이 난다. 이런 내용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프로 선수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골프를 많이 치기 때문에 그냥 기본적으로 어드레스를 이렇게 서서 치든 또는 이렇게 놓고 스윙을 하든 이렇게 볼을 어떻게든지 맞출 수 있는 능력 자체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프로 선수들은. 그런데 일반 골퍼분들은 이 팔을 어떻게 휘두르고 사용하는 방법이 몸에 배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백스윙을 갔다가 다운스윙을 할 때 야, 하체부터 가야 되는데 하체를 막 이렇게 세게 써야 되는데 하다 보면은 이 위쪽에 있는 손과 클럽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체만 이렇게 막 회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이런 거 되게 많이 보셨죠? 네. 그러다 보면 막 허리도 아프고 막 배치기 다 나오고 그러다 보면 열려서 맞고 대부분 하체를 썼는데 열려 맞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하시거든요. 그게 다 내가 팔을 휘두를 수 있는, 팔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하체를 사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싱크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반 골퍼분들에게 가장 하체를 알려드리기 전에, 하체 사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가장 먼저 제가 알려드리는 점이 이 팔을 휘두르면서 공을 맞출 수 있는 이 팔을 휘두르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거든요. 자, 첫 번째로 그냥 가장 간단한 방법인데 다리를 좀 모은 상태에서 이렇게 팔로 휘둘러서 굉장히 중요한 점. 저도 이 레슨을 엄청 시키는 것 같습니다. 아, 정말요? 네. 그래서 다리 모으고 이렇게 사실상 팔로만 이렇게 쳐도 비거리 면에서 막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네. 않거든요. 이렇게 팔로 저는 막 몸을 스탠스 벌리고 몸을 쓰지 않았는데도 한 클럽 반에서 한 클럽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팔만 잘 써도 몸을 막 이렇게 역동적으로 쓰지 않고 팔만 잘 써도 기본 정도 거리는 다 간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한번 어드레스를 똑같이 한 상태에서 몸을 좀 쓰려고 하지 않고 그냥 좀 전처럼 팔로만 휘두르는 네. 느낌으로 한번 쳐볼게요. 자, 지금은 제가 어드레스를 똑같이 했는데 팔로만 휘둘러서 스윙을 해봤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피니시 했을 때 하체 모양을 그대로 지금 스테이 하고 있어요. 근데 네. 지금 제 골반 라인이 어떻게 돼 있어요? 많이 회전하지 않았어요. 안 왔지만 골반 라인이 정면이 셋업했을 때처럼 정면이 아니라 회전이 되어 돌아가긴 있는 했죠. 거를 네.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팔로만 휘둘렀는데 골반이 회전을 알아서 해요. 자, 반대로 제가 한번 쳐볼게요. 이렇게 치지 않는 이상은 내가 팔만 쓴다고 해도 골반은 자연스럽게 회전이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잡으려고 했는데도 살짝은 따라서 조금은 움직이죠. 움직이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막
하체를 써야지, 세게 차야지 이렇게 한다는 생각보다는 일단 팔의 움직임, 팔을 좀 잘 휘두르기 위해서는 이 지지대가 될 수 있는, 받침이 될 수 있는 하체를 좀 잡은 상태에서 팔을 이렇게 휘두를 수 있는 능력을 키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유튜브나 이런 영상에서 보는 뭐 왼쪽 무릎을 써라, 뭐 점핑해라 이런 부분들을 더 해야지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지. 팔을 휘두르지도 못하는데 이거를 회전을 막 해버리면 이런 동작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셋업을 한 상태에서 팔로만 한번 쳐볼게요. 심지어 오른발 뒤꿈치도 들리면서 피니쉬 그렇죠. 완전한 동작이 네. 나오고 거리도 다 나갔습니다. 네,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내가 하체를 내가 쓴다고 하면 막 열려맞고 뭔가 상체가 따라오지도 않고 클럽도 자꾸 늦게 열린다 하시는 분들은 내가 팔을 휘두를 줄 모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몸의 회전을 연습하기보다는 몸은 조금 내가 잡는다고 생각하고 이 팔로 휘둘러져서 볼을 맞추는 연습을 해주시면 프로 선수들처럼 이제 팔을 휘두르는 게 몸에 배이실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1, 2, 3, 4, 5, 5, 4, 3, 2, 1 이 순서는 기본으로 베이스로 무조건 깔고 연습을 하시고, 내가 하체를 쓸 때 많이 열리고 좀 체가 늦다 하시는 분들은 이 베이스를 바탕으로 팔을 휘두르는 연습을 해주시면 조금 더 편하게 하체를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요. 저는 네. 지금 이 팔을 먼저 써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일반 골퍼들은 팔로만 치세요 해도 어려워하시거든요.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좀 팔로만 치려고 할 때 주의해야 할 점 이런 게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레슨을 저도 해보면은 처음에 제가 제일 팔로만 칠 수 있는 방법이 그냥 정말 간단히 아까도 보여드렸는데, 스탠스를 줄이게 되면 내가 하체를 이렇게 막 쓸 수가 없어요. 딱 잡힌 상태에서 팔을 휘둘러야만 볼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이 연습을 많이 시키는데, 이걸 처음에 하다 보면 막 볼도 못 맞추시고 좀 힘들어 하세요. 그런데 네. 이거를 계속 꾸준히 다리를 좀 모은 상태에서 팔을 이렇게 휘두르는 연습을 하다 보면 오히려 손에 힘도 많이 빠지고, 그리고 제가 설명드렸던 뭐 다운스윙 할 때 뭐 엎어 친다든지 뭐 손목이 풀린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조금씩 교정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연습하실 때 내가 팔을 좀 휘두르는 느낌을 느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스탠스를 이렇게 좁힌 상태에서 세게 안 치셔도 돼요. 그냥 들어서 이렇게 휘두르는 연습만 하셔도 팔이 지나가는, 이 휘둘러지는 연습이 충분히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는요, 제가 설명드렸던 이 베이스를 정말 나는 잘해, 순서를 잘 지키면서 스윙을 하고, 그리고 나는 볼을 좀 꽤나 오래 쳤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휘두르는 느낌을 잘 알아 하시는 분들한테 알려드리는 방법인데요. 자, 백스윙을 했다가 다운스윙을 할 때 대부분 제가 회원님 느낌이 어떤 느낌이 드셔야 되냐면, 백스윙 갔다가 손과 클럽은 그냥 탑 위에 그대로 지킨 상태에서 왼쪽 무릎만 회전을 하고 출발을 해줘야지 제가 설명드린 아까 뭐 레깅이라든지 인사이드 궤도로 잘 끌고 내려오실 수가 있어요 라고 설명을 드려요. 그런데 이 팔을 휘두를 줄 아시는 분들은 지금처럼 왼쪽 무릎 출발하세요 하면 손과 클럽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내려오시거든요. 이렇게. 제가 지금 이 동작을 할 때 손을 이렇게 내리는 게 아니고 저는 진짜 왼쪽 무릎만 출발을 했는데 손이 이만큼 내려온단 네. 말이에요. 근데 이 손에 휘두르는 방법이라든지 잘 못 쓰시는 분들은 선생님 자 백스윙해서 손하고 클럽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무릎만 출발해 보세요 라고 하면 이렇게 출발을 하세요. 네. 이런 거 많이 네. 보셨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때요? 손은 위에 있고 어깨도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하체를 많이 쓰면 이 동작밖에 할 수가 전혀 없어요. 연관성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해놓고 저는 하체 많이 쓰고 잘 쓰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이 팔을 휘두르는 이 연습을 충분히 하시고 내가 잘 된다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백스윙을 갔다가 조금 더 역동적으로 1, 2, 3, 4, 5가 올라가면 5번을 조금 더 왼쪽 무릎을 출발을 시키면서
스윙을 해주시면 이 시너지 효과가 나면서 스윙 스피드가 더 올라가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굿샷. 샷. 확실히 역동적이네요. 아, 그렇게 보이나요? 제가 지금 좀 왼쪽 무릎을 제 느낌에는 강하게 조금 보내면서 쳐봤는데요. 조금 비거리가 평소보다는 좀 더 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7번을 보통 한 130 정도를 보거든요. 130 정도를 보는데 지금 왼쪽 무릎을 이렇게 먼저 보내니까 138m 정도 갔어요. 그래서 조금 더 세게 더 빨리 회전하면 조금 더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왼쪽 무릎을 백스윙하고 왼쪽 무릎 출발. 확실히 먼저 움직여지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이 순서와 팔을 잘 휘두른다 하시는 분들은요. 왼쪽 무릎을 백스윙 갔다가 왼쪽 무릎을 확실하게 이렇게 보내주면서 스윙을 해주시면 그 시너지 효과로 인해서 거리와 그리고 또 비거리, 방향성 모두 다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레슨 잘 들었습니다. 이 다운스윙 순서 굉장히 중요한데 또 이런 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언제 움직여야 되는지. 엄청 헷갈리죠. 올라가다가 움직여야 되는지 아니면 멈췄다가 왼쪽 무릎부터 움직여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예전에 좀 거리를 좀 많이 내보고 싶어서 반쯤 올라갔을 때 막 하체를 써보기도 하고 그런 방법을 써봤는데 저는 오히려 스윙이 전체적인 템포 자체가 급해지기만 하고 오히려 순서가 다 틀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1, 2, 3, 4, 5가 아니라 1, 2, 3, 4, 5를 갔다가 3번부터 오는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저는 좀 한 템포 쉬어준다는 느낌을 가지고 하체를 쓰는 편이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 무조건 한 템포 쉬었다가 시작해야 되고 또는 뭐 반 올라갔을 때 하체를 시작해야 되고 뭐 이런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좀 제 생각에는 좀 유연성하고도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막 엄청 유연한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뻣뻣한 편은 아니기 때문에 백스윙에서 좀 한 템포 쉬었다가 왼쪽 무릎을 보내면서 하체를 써도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좀 뻣뻣하신 분들은 백스윙을 좀 갔다가 가려고 하면 오히려 이 템포가 루즈해지거나 또는 상하체 타이밍이 안 맞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백스윙 갔을 때 반쯤 갔을 때 시작을 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유연성이 좀 떨어지는지 또는 유연한지를 좀 체크해 보셔서 그 점도 확인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치기 전에 이 왼쪽 옆구리나 오른쪽 옆구리 이런 데 좀 스트레칭도 좀 충분히 해주시고 스트레칭을 좀 충분히 해주셔야 이 늘어날 수 있는 가동 범위가 내가 요만큼이었는데 스트레칭을 함으로써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칭도 좀 충분히 해주시고 연습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